자, 이제 요번 시간에는요, 이제 페이지 이제 97쪽이요.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까지 이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가 이제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 에너지라는 게 뭐예요? 자,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저번 시간까지 이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중에서 지금 이제 페이지상으로 이제 97페이지에 해당하고요. 근데 여기서 있는 내용은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 이제 보존. 보존이라는 게 뭐 값이 바뀌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인 거죠, 여러분. 그럼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이제 운동 에너지가 있었었고요. 이제 제가 기호로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포텐셜 에너지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운동 에너지는 원래 2분의 1 mv 제곱으로 계산하는 거였었잖아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었냐면 어떤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하고 항상 똑같은 게 뭐냐면요. 그렇죠.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그 물체의 알짜임이 한이라고 같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W라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짜임이 한이라고 같다. 제가 이제 여기다 알짜 힘이라고 쓸게요. 그 알짜 힘이 한일은 이제 알짜 힘에다가 이동거리 곱한 값하고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그 물체의 알짜 힘이 한일하고 동일하다. 그 물체의 알짜 힘이 한일이 곧 운동 에너지 변화량에 해당한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갖게 되는 힘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포텐셜 에너지를 갖는 힘이 이제 바로 보존력에 해당했었거든요. 그럼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보존력이 뭐 중력이나 뭐 탄성력, 뭐 전기력, 자기력 뭐 이런 게 다 보존력에 해당했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살짝 이제 우리가 96페이지의 개념 심화가 살짝 보존력이 나오는데 요 부분은 제가 이제 물리원 심화 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우리 일단 기본에서 알 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보존력을 살짝 설명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동거리에 관계없이 그 물체의 한 일이 똑같은 힘을 우리가 보존력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중력, 탄성력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럼 이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뭐냐? 그럼 만약에 그 힘이 중력이다. 그러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다. 그러면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중력 때문에 한 일이요. 그 중력에 대해서 한 일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값하고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과 같은 게 중력 같은 힘이 뭐예요? 바로 보존력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면 보존력이 한 일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만큼 이 포텐셜 에너지가 변화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 내용은 여러분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우리가 97쪽에 배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어떤 물체가 뭐 당연히 조건은 있어요. 이제 공기 저항이나요. 공기 뭐 저항력이나 마찰 같은 게 없다라고 했을 때요.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없다고 했을 때 그 물체가 뭐 에너지가 변화하는 과정 중에서 그 물체가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예요?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더한 값은 어디서나 항상 동일하다라는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거든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1번에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전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전환의 가장 대표적인 게 거기 롤러코스터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 뭐 롤러코스터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은 안 돼요. 왜요? 우리 타보세요. 그러면 뭐 바람 날리고 공기 저항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레일하고 바퀴 사이에 뭐 마찰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실제로는 뭐 보존은 되지는 않지만 이게 보존이 아니고 이제 뭐 롤러코스터가 작동을 하려면 이제 천천히 이제 어떤 최상부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돌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포텐셜 에너지, 거기서 갖는 포텐셜 에너지는 뭐예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죠. 그게 이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끔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공기 저항 마찰 없었을 때. 그래서 이제 그 1번에 역학적 에너지 전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그 가로 1번에서 맨 밑에 세 번째 줄까지만 제가 볼게요. 자, 이와 같이 중력을 받으면서 운동하는 물체의 경우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할 때는 롤러코스터 내려온다는 얘기인 거죠. 그랬을 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을 때는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면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거는 속력이 빨라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거는 더 높이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올라갈수록 속력이 느려지는 건 맞잖아요. 그럼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대신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한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 서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조건이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요. 그렇다면은 운동 에너지 감소한 양하고 포텐셜 에너지 증가한 양은 항상
동일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 에너지 변환량과 포텐셜 에너지 변환량은 항상 동일하다는 게 이제 바로 2번의 역학적 에너지 변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 2번에서도 두 번째 줄 끝에서부터 볼게요. 자, 이때 증가한 운동 에너지의 양하고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의 양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딴 또 물체가 또 올라갔을 때는 감소한 운동 에너지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와 같이 역학적 에너지가 전환됐을 때 전체의 양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큰 2번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일반적으로 마찰력이나 공기의 저항력이요. 이런 거 이제 비보존력이라고 하죠. 이런 걸 무시했을 때, 그러니까 없다고 했을 때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면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그 전체의 양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97쪽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뭐 말로 나와 있는 거니까 뭐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98쪽에 자, 동그라미 이제 1번부터 특징이 나와 있네요. 한번 특징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보존력, 그러니까 뭐 중력이나 뭐 만유인력, 탄성력, 전기력, 뭐 자기력 이런 것 뿐일 때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해도 총 역학적 에너지의 양은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공기저항 마찰 없을 때요. 그러니까 보존력만 있다라는 건 비보존력, 다른 말로 공기 저항력이나 마찰력 같은 비보존력이 없는 거니까 보존력만 있다라는 게 뭐 공기저항 마찰 없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2번에요.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게 보존될 때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면 같은 양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면 같은 양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즉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조심할게요. 여기서 어떤 한 물체가 움직였을 때 그래요. 어떤 한 물체가 뭐 예를 들어서 공기저항 마찰 없을 때 어떤 물체를 자유낙하 떨어뜨린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 물체가 점점점 밑으로 내려올수록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잖아요. 대신 그 감소한 양만큼 뭐가 증가한다고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어떤 한 물체가 이동하고 있었을 때, 움직였을 때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물체 이상이면 어떻게 되냐? 아, 그거는 좀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2번에 그렇게 나와져 있고요. 이제 3번에 자, 물체의 보존력만 작용하거나 비보존력이 작용해도 그 힘이 항상 물체의 속도하고 수직을 이룬다고 한다 그러면 비보존력은 물체의 일을 하지 않으므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 내용은 조금 어렵긴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비보존력이라는 게 있다 하더라도 비보존력과 물체의 속도의 방향이 수직하다. 그러면 우리 일 배웠을 때요. 어떤 물체에 받은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힘하고 이동거리가 수직하면 이 힘이 한 일은 있나요? 없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비보존력이라는 힘이 존재하는데 그 물체의 속도 방향하고 수직하다. 그럼 이 비보존력이 한 일은 없잖아요. 그럼 비보존력이 한 일은 없으니까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도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라고 이제 3번에 나와져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이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외부로부터 비보존력에 의한 일을 받으면 증가하고 비보존력에 대해서 외부의 일을 하면 그만큼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보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마찰이잖아요, 마찰. 마찰력이잖아요. 그럼 마찰력이 있는 데서 어떤 물체를 쭉 이동시켰어요. 시켰다고요. 아니 뭐 이렇게 높이 떨어뜨리라고 해봅시다. 뭐 공기 저항력 같은 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 지점에서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요. 순간 손을 놨어요. 그럼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운동 에너지로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중간에 어떤 공기 저항력이나 이런 마찰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다른 말로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양이요. 운동 에너지 증가한 양은 같을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왜냐하면 일부분 공기 저항이나 열에 의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게끔 된다라고 지금 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동그라미 5번이요.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고립계의 어떤 물체의 보존력이 작용할 때 이 계의 총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다고 표현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립계라는 거는 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어떤 물체가 공기 저항 마찰 없을 때 그 물체의 운동하는 모습 전체의 이 범위를 우리가 고립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번에 뭐 수식으로 나와져 있는데요. 그 수식까지는 우리가 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다시 이제 우리 3번에서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에 에너지 보존 법칙이 나오는데 왜 에너지 보존 법칙이 나오냐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하고요. 에너지 보존 법칙은 다른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는 어떤 물체가 움직였을 때 공기 저항 마찰 없으면요. 그 물체의 총 역학적 에너지가 항상 같은 값을 갖는다예요. 그런데 만약에 비보존력 같은 어떤 마찰 같은 힘이 있다라면은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부분 마찰 같은 데에 의한 열 에너지로 빠져나갈 거예요. 그럼 빠져나간다고 하지만 열 에너지도 에너지잖아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도 에너지고 마찰 같은 거에서 빠져나간 열도 에너지에 해당하는데 그러면 빠져나가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은 되지는 않지만 전체 에너지는 보존이 되냐 그인 거거든요. 전체 에너지. 어차피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진 않지만 역학적 에너지 일부분이 열 에너지로 전환된 거 아니에요. 그럼 전환됐다 하더라도 어차피 열 에너지도 에너지니까 전체 에너지는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게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에 해당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은 항상 성립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2번에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이제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제 역학적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데요. 운동 에너지 말고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게 이제 중력 때문에 갖게 되느냐 또는 탄성력 때문에 갖게 되느냐라고 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력 때문에 그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전환하는 모습을 중력 때문에 갖는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고요. 운동 에너지가 있을 테니까 거기 3번에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잠깐 이제 3번이 있는데요. 그림을 잠깐 볼게요. 자, 어떤 물체가 지금 지면으로부터요. H되는 높이에 있대요. 여기 H되는 높이에 물체가 떠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공기 저항 마찰은 없어요. 라지 H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손을 탁 놓으면 자유낙하 하는 거죠. 그러면 자유낙하 쭉 하면서 이제 순간순간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감소할 거고요. 대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뭐 요 지점 순간 어떤 사진 한번 찍고요. 사진을 한 방 찍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높이가 이제 우리 교재상으로는 H1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죠? 이제 중간에요. 자, 이제 이쪽에다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의 이제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H2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의 속력이 순간 V1이고요. 여기서의 속력이 V2라고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뭐 여기서 속도가 0이죠. 그럼 여기서 속도보다 이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순간 어떤 지점, 바닥까지 닿는 순간까지요. 이 물체가 어떻게 운동을 하든 어느 지점에서 이 물체가 가진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그걸 한번 증명해 보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이런 관계를 배웠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물체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 물체가 받는 힘은 뭐밖에 없나요? 이제 이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중력과 속도를 g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물체가 받는 힘은 중력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보존력이 한 일만큼이 바로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건 이제 중력 때문에 이제 중력이 한 일이 밑으로 작용한다 그러면은 그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할 거고요. 위로 뭐 어떤 물체를 올렸을 때 중력이 한 일이 마이너스 값이니까 그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었던 것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일단은 보존력이 한 일의 크기하고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물체가 만약에 요 지점부터 요 지점까지 가는 동안에 보존력이 한 일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보존력이 한 일. 그럼 보존력이라는 게 뭐예요? 중력이죠. 그럼 중력이 한 일은 F 곱하기 S에 해당하는 건데요. F라는 중력이 어떻게 됩니까? mg에 해당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동안에요.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부터 요만큼 이동한 거니까 H1에서 H2를 뺀 값하고 같을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죠. 그러면 이 물체의 보존력이 뭐밖에 없어요? 우선 중력밖에 없어요. 그럼 중력이 한 일이 요만큼에 해당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 물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동안에 중력이 한 일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큼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게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에 해당하는 건데 일단 중력이 한 일은 계산을 했어요. 자, 이제 요 생각을 잠깐 접고요. 봅시다. 어떤 물체의 알짜임이 한 일이 뭐예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했어요. 어떤 물체의 알짜임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했다고요. 자, 그러면 이 물체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동안에 알짜임이 뭐예요? 뭡니까? 뭐밖에 없어요? 중력이죠, 맞죠? 그렇다면 알짜 힘, 이 물체가 여기까지 떨어진 동안에 받는 힘은 중력밖에 없잖아요. 그럼 알짜 힘이 한 일이 중력에다가 이동거리 곱한 건데
당연히 알짜임이 한 일이 뭐예요? 운동 에너지 변화량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알짜임이 한 일을 운동 에너지 변화량으로 나타내고 싶다고요. 아, 그럼 여기서의 속력이 V1, 여기서의 속력이 V2라고 했으니까 요 지점, 어차피 변화량은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 뺀 값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나중 운동 에너지가 얼마예요? 아, 2분의 1에 m V2의 제곱에 해당할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2분의 1 m V1 제곱에 해당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하고 이거는 일단은 별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개라고. 아, 이 물체가 여기까지 떨어지는 동안에 중력이 한 일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F 곱하기 S로 계산하면. 됐죠? 이제 이 생각을 이제 접으시고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여기까지 떨어지는 동안에 이 물체가 받는 알짜임이 뭔가? 중력밖에 없거든요. 그럼 알짜임이 한 일이 곧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량 값으로 알짜임이 한 일을 구하고 싶다는 얘기인 거예요. 됐죠? 근데 다시 이제 이 두 개를 따로따로 여러분이 보신 다음에 합쳐봅시다. 이게 곧 뭡니까? 이거랑 같은 거죠. 그렇죠. 어차피 이게 같잖아요. 여기서는 중력 곱하기 이동거리고요. 알짜임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여기서 알짜임이 중력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같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여기서는요. 그러면은 이 값과 이 값이 어떻다고요? 같다라고 놔둘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같게 놔봅시다. 이걸 풀어볼게요. 자, MGH1 그렇죠. 빼기 MGH2에 해당할 거예요. 그럼 이 값하고 같은 게 요 값이란 얘기인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2분의 1 MV2의 제곱이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1 MV1 제곱하고 동일하다라고 식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편의상 좀 정리하기 위해서요. 요 항을 요로 넘길게요.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요 항을 요로 넘길게요.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러고 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요거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2분의 1 MV1 제곱에 해당할 거고요. 요 값이 얼마예요? MGH잖아요. 됐습니까? 1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일로 넘길 거예요, 뒤에. 그러니까 이제 얘부터 먼저 쓰겠습니다. 자, 2분의 1 MV2 제곱이요. 그 다음에 플러스 MGH2에 해당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뭔가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자, 이게 뭐예요? 운동 에너지죠. 어디에서요? 요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 값이 뭐예요?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을 지면으로 놔둔다고 해볼게요, 여러분. 지면으로 놔둔다고 한다 그러면 H1만큼 떠 있으니까 요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아니에요. 다른 말로 무슨 얘기예요? 요 지점에서의 총역학적 에너지에 해당할 거라고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우변은 어떻게 돼요? 요 값이 뭡니까? 요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고요. 요 값이 뭐예요? 요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니까 요 지점에서의 총역학적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증명한 거예요, 이거를? 저번 시간에 배웠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뭐를 뜻하고, 그러니까 알짜임이 한 일인 거죠. 그 다음에 보존력이 한 일, 뭐 중력 같은 게 한 일에 이제 마이너스 붙인 값이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다. 그걸로 우리가 유도해서 계산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금방 증명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물체가 움직이면 어느 지점에서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더한 값은 항상 동일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아시겠죠?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98쪽 밑에서부터요. 99쪽에 가시면요.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요 식이 나오게끔 된다. 그 얘기인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뭐 극단적으로요. 여기서는 뭐밖에 없어요? 운동 에너지가 있습니까? 없죠. 그럼 운동 에너지가 없으니까 토탈 다 적합적 에너지에 해당하는 건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값하고 또 같은 값이 뭐예요? 만약에 이 그림상에서 여기서 본다 그러면 mg h, 라지 h 값하고도 같을 거예요. 왜요?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없잖아요. 속도가 0이니까. 그러면은 이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면을 바닥으로 놔뒀을 때 이 바닥에 오는 순간 있잖아요. 요 순간 여기서의 속력을 라지 V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여기서의 순간. 그럼 여기서는 뭐밖에 없어요?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2분의 1 m 그 다음에 V 제곱값하고도 같을 거다. 그러니까 뭐 이 값이나요. 최고점에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자유낙하가 시키기 전에 요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결국 포텐셜 에너지가 이 지점에서의 총역학적 에너지죠. 그 다음에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에 여기서의 총역학적 에너지에 해당하는 건 운동 에너지밖에 없으니까 이가 파고도 같다라고 나와져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2번에 나와져 있어요. 중력장 내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되어 있죠. 마찰이나 이제 공기 저항을 무시했을 때 물체가 떨어지는 동안의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낙하 높이하고 관계없이 일정하다. 역학적 에너지. 그렇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중력장 내의 물체의 운동에 관한 문제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이용해서 풀거나 마찰력, 저항력이 무시될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풀면 쉽게 풀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쉽게 풀릴 수 있는데 어떻게 풀리는지 그 방법은 모르잖아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개념 심화는 뭐냐면요. 이거 지금 요 내용을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으로 이용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유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뭐 하셔도 되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심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다른 방법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방법으로 하진 않으셔도 관계없어요. 이 방법으로 좀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99쪽까지 이제 내용이 이제 설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칠판을 지운 다음에 지금 여기는 이제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칠판을 지우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00쪽을 한번 펴보세요. 이제 100쪽에 피시면요. 이제 페이지는 이제 100쪽인데요. 어차피 연결되는 거라 제가 이제 칠판을 좀 이제 남겨놨습니다. 자, 이제 100쪽에 보시면 이제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에요. 그래. 이제 탄성력도 우리가 보존력이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용수초를 이제 일정 거리만큼 늘렸을 때 손을 놓으면은 왔다 갔다 당긴다고 했어요. 이제 그걸 우리가 단진동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제 단진동은 이제 물리 2에만 나온다고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용수초를 잡아당겨서 놨을 때 이제 평형점까지 오는 동안만 우리가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탄성력이 이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물체에 용수철이 이렇게 있을 때요. 이제 용수철 상수를 K라고 했었죠. 이렇게 평형 상태의 물체를 놔뒀다가 일정 거리만큼 이렇게 뭐 X만큼 잡아당겼다고 해볼게요. 잡아당겼다가 순간 손을 놓으면 그렇죠. 이제 일로 다시 움직인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이쪽으로 뭐가 작용한다고요? 탄성력이 작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림을 조금 길게 그려볼까요? 조금 길게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냥 늘렸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손을 놨어요. 그러면 손을 놓으면 무슨 힘 때문에요? 탄성력 때문에 이쪽으로 움직일 거라고요. 그러면 탄성력의 크기는 우리가 KX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가 X만큼 늘린 지점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뭘 가지고 있어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었거든요. 그럼 손을 놨어요. 그러면 순간 여기를 왔을 때, 순간 여기를 왔을 때를 봅시다. 사진을 두 방을 찍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 왔을 때의 속력을 V1이라고 하고요. 여기서의 속력을 V2라고 해보게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요만큼 늘어난 지점의 거리를 X1이라고 하고요. 여기 처음부터 요만큼 늘어난 지점의 거리를 X2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공기 저항 마찰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요. 보존력에 해당하는 게 탄성력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탄성력에 의한 한 일 있잖아요. 그 한 일을 한번 계산해 보고 싶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여기서 지금 보존력이 뭐예요? 보존력에 해당하는 게 바로 탄성력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요. 탄성력이 한 일을 한번 계산해 보고 싶다고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잡아당겼을 때 탄성력에 의한 일이잖아요. 일. 그러면은 탄성력에 의한 일. 그럼 여기서 탄성력이 있을 거고 여기서 탄성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하고 여기서의 탄성력이 같나요?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탄성력이라는 거는 항상 늘어난 변이에 비례해서 커지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에서 여기 탄성력이 그냥 KX고 그 다음에 이동거리가 X1 빼기 X2로 계산할 수 없다는 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처럼 계산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볼까요? 여기다가 그래프를 살짝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가 어떤 탄성력이고요. 여기가 늘어난 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여기 늘어난 길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요만큼 탄성력이 최대 작용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X1 지점에 왔을 때, 그 다음에 X2 지점에 왔을 때 요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X1 지점에서의 힘하고 X2 지점에서의 힘이 다르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가 요만큼 면적
FS 그래프에서 면적이 뜻하는 게 이란 양에 해당했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보존력, 탄성력의 한 일은요. 요쪽에다 쓸게요. 탄성력의 한 일은 우리가 단순히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계산할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그래프의 면적만큼을 구해보고 싶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럼 이 면적만큼을 구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이제 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어느 지점에서의 탄성력이 한 퍼센트, 그럼 이만큼 면적에서 요만큼 면적을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힘을 F2라고 해봅시다. 여기서의 힘을 F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만큼의 면적에서 요만큼의 면적을 뺀 값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면적을 뺀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삼각형 면적 2분의 1이에요. 요 면적. 그러면 F1 곱하기 X1. 그쵸?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1 F2 곱하기 X2에 해당할 거예요. 맞습니까? 요렇게밖에 우리가 계산을 못 한다고요. 그렇죠. 탄성력은요. 그러면은 이 탄성력의 한 일, 요소에까지 움직이는 동안에 한 일을 구하면 요건데요. 요 F라는 크기가 뭐예요? 용철 상수랑 늘어난 길이로 따진다 그러면은 K의 X1에 해당할 거고요. F2라는 힘이 마치 쓰면은 KX2에 해당할 테니까 결국 탄성력의 한 일은 2분의 1 KX1 제곱에서요. 2분의 1 KX2 제곱에 해당할 거예요, 여러분. 맞죠? 자, 이제 여기 딱 구분을 하시고요. 자, 이번에 봅시다. 아유, 이만큼 잡아당겼다가 났어요. 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동안에 알짜임이 한 일이 뭐라고요? 운동에너지 변화량이죠.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동안에 알짜임이 한 일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알짜임이 한 일이 뭐라고요? 운동에너지 변화량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면 운동에너지, 여기서의 속력이 V1, 여기 V2라고 했을 때 이 나중 운동에너지에서 처음부터 이제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2분의 1 mv2 제곱 빼기 2분의 1 mv1 제곱에 해당할 거다. 이해하십니까? 자, 이제 그러면 결국 두 개를 합쳐봅시다. 자, 이 물체가 여기서부터까지 움직이는 동안에 알짜 힘이 한 일이 그냥 알짜힘이 뭐예요? 탄성력이잖아요. 탄성력밖에 없잖아요. 공기저항 마찰 없다고 했으니까 탄성력일 거고요. 당연히 탄성력이 한 일은 탄성력이 한 일일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랑 어떻다고요? 같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값하고 이 값이 같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다면 밑에다 써볼게요. 2분의 1 kx1 제곱 빼기 2분의 1 kx2 제곱이 이거랑 같은 거구나. 2분의 1 mv2 제곱 빼기 2분의 1 mv1 제곱하고 같은 거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편의상 정리하려고요. 얘를 일로 넘기고요. 얘를 일로 넘길게요. 일로. 그럼 넘겨서 정리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mv1 제곱 플러스 2분의 1 kx1 제곱. 맞습니까? 얘를 넘겼어요. 자, 이 꼴 되는 거죠. 얘 먼저 쓰면요. 2분의 1 mv2 제곱 플러스 2분의 1 kx2 제곱이 되잖아요. 자, 이런 식이 나오게끔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뭔가요? 요 지점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그렇죠? 이게 뭔가요? 요 지점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죠. 우리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x 제곱으로 나타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 지점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총역학적 에너지를 뜻한다라는 얘기인 거 아닙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 두 개 더한 값이 뭐예요? 이 지점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하고 탄성력이 한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값이니까 총역학적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같다는 얘기인 거죠. 맞죠?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구나. 자, 용수철을 잡아당겨서 놨을 때 공이 이동하는 순간에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는 달라지긴 하겠지만 전체 더한 값은 항상 같구나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맨 처음 이만큼 잡아당기는 상황에서는 뭐밖에 없어요? 총역학적 에너지가. 뭐밖에 없습니까?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 값하고 또 똑같은 게 뭐예요? 최대 제가 x만큼 잡아당겼다가 놨다고 했을 때 2분의 1 kx 제곱하고도 같을 거고요. 자, 쭉 해요. 어떻게 돼요? 속도 점점 어떻게 될까요? 빨라지겠죠. 빨라질 수밖에 없죠. 왜요? 지금 요 값보다 지금 요 값이 어떻게 돼요? 여기 값보다 요 값이 작다라는 거 아시겠죠? 늘어난 길이가 작으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작을 거예요. 요쪽이 클 거고요. 그러면은 더한 값이 똑같으니까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는 작을 거고 여기서는 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가 자꾸 크다는 건 속력이 빠르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속력이 점점 빨라져가지고 여기 딱 평형점, 맨 처음 지점을 지나는 순간은 늘어난 길이가 없으니까 탄성력이랑 포텐셜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100%다 뭡니까? 운동 에너지겠죠. 그럼 여기서의 속력을 뭐 라지 V라고 한다 그러면 평형점에서 운동 에너지 값하고도 같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 값이나 이 값이나 이 값이나 이 값이나 동일하다라고 나타내는 게 이제 우리가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아,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와져 있는 거구나. 그래서 결국 100쪽의 맨 밑에를 보시면요. 요 내용이 증명이 돼서 나와져 있잖아요. 그럼 아까 배웠던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나 지금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나 저번 시간에 배웠던 운동 에너지 변화량하고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을 가지고 우리가 증명하게끔 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잘 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해당하는 어떤 증명을 같이 교재를 통해서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칠판을 지우고 이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겠죠?